자, 그래서 현대 소설부터 할 건데, 이 현대 소설은 비연계, 요거, 여러분 아마 읽으면서 뭐 조금 좀 어이없는 설정, 그다음에 요 앞에 또 이제 뒤에 시도 있었잖아요, 그치? 시도 되게 좀 어이없는 시가 나오긴 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31번 문제 같은 보기 먼저 활용해서 이제 내용 파악하고, 그다음에 논리적 소거할 수 있는 것들 물론이고 다른 문제 풀 때 또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보기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라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을 해서 배꼽을 둘러싼 재밌는 뭐 일화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답니다. 자, 여기 주인공은 을에 있어야 할 것. 그 당연히 이거 층이 맞춰줘야지. 내가 보기 읽을 때 비문학점을 읽어달라고 했다. 두 글자 뭐 배꼽. 그치? 자, 을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즉 배꼽이 없어져서 불편해.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던 중 배꼽에 관심도 갖는 또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쨌든 불편함을 겪고 배꼽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당연히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배꼽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 물론이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의 탐색이 이루어지더라.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렇지, 인간 존재란 무엇이냐, 또 사람들에 대한 또 이제 이야기니까 사회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렇지 심층적인 의미 탐색이 이루어지더라. 어쨌든 우리 주인공 배꼽을 잃었어. 그래서 불편해.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사람들도 이 배꼽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이걸 내용상 연결해 보니까 개인적인 그치? 상황은 물론이고 인간 존재, 그 다음에 사회, 그치?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의미 탐색으로 이어지더라는 내용까지. 어쨌든 간에 여기 뒤에 붙은 요거 있잖아.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요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문학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표방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정말 한 개인적으로 그치 배꼽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 재밌는 그치 어떤 일화 정도로 치부가 돼버리면 그거는 우리 수능에서 다룰 만한 문학이 아니라고. 그거는 쌤 조카 예나가 읽을 만한 그냥 동화 정도 수준의 끝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능에서 다루는 문학들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다 고양하거나 그렇지 또 인간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좀 알고 있다면은 아마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맹점이 되지 않겠느냐. 맞죠? 자,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것도 문학 문제 풀 때 이 보기 문제 선택지는 먼저 봐달라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소설에서 작은 따옴표 되어 있는 여러 부분 전부 다 굵은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그치?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면은 그 굵은 글자 있는 부분 돌아가서 위아래 한두 줄 정도 그지 더 읽어보면은 답이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확인 좀 먼저 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한번 볼게.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봐봐,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이라는 건 어쨌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못 건드린다고요. 근데 의식의 끈이 건드려진다. 우리가 흔히 이성의 끈, 의식의 끈이란 상투적인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건드려진다 또는 약간 신경 쓰인다라는 표현. 그래서 비정상적 문제 상황 같으면 뭐라고? 뭐를 잃었다? 배꼽을 잃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치 뭐 하게 되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거지. 의식의 끈이 건드려진다라는 건 그치 계속 신경 쓰인다는 뜻이잖아요. 배꼽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굳이 본문 가서 확인을 안 해도 될 만한 듯이 선택지 수준인 것 같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에 회사 출근 포기, 그 다음에 버릇 사라진 상황은 하고 그치? 자, 요거 앞부분은 지금 본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후술된 건 뭐야? 일상의 변화. 그렇지. 출근을 안 하게 되고 늦잠이 그치? 사라진 거 다 일상의 변화 달라진 건 아닙니까? 보통 그 범주가 그치 딱 맞으니까 이것도 오케이. 배꼽이 사라진 게 그치 이렇게 지금 어떤 개인적인 삶에도 그죠 영향을 주고 있는 거구나. 다음 3번에 배꼽을 이건 중요한 탯줄과 연관시켰다.
자, 저마다 우리 뭐 엄마 뱃속에서 그지 탯줄을 통해서 양분 공급받고 그죠 열병과 거기서 뭐야 무럭무럭 자라서 그지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어쨌든 탯줄과 연관해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봐봐 우주와 만났다는 게 결국 이 세상으로 내가 나왔다는 건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뭐야 인간 존재의 탄생이라는 그치 이런 심오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그치 심오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또는 심층적 의미로 파악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확장이다. 맞지? 그래서 개인에서 사회 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의 확장, 그치? 심층적인 의미 파악까지 요거는 오케이. 이 정도 논리적 판단은 너희들 이제 계속 배워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4번. 그의 사념을 생각이 쉽게 돼서. 그래서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은 배꼽에 대한 뭐 이론 같은 거겠지? 자, 확고한 경지는 그러니까 배꼽에 대해서 그지 계속해서 말 좀 신경을 써서 그지 그 나름의 이론 그지까지 뭐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되게 확고하나 봐.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것자 현상 같은 말 도저히 뭐라고? 배꼽 그지 배꼽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 즉 배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이미 근데 이 앞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어요. 있음으로 문장부터 이미 요 지금 호술된 문장은 논리적인 오류가 좀 있다고. 분명히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심층적 의미를 탐색한다라는 거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숨어있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지금 쌤 빨간색 밑줄 친 거 봐봐.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데 심층이 가능하다? 이건 지금 뭐야? 이 지금 슬러시 기준으로 호술된 이 내용, 그치? 요 지금 문장만으로도 이미 논리적 오류가 지금 발생해버렸다고. 그리고 다시, 어쨌든 배꼽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경지를, 그치? 이뤘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뭐야? 파고든, 그치? 심층적 분석이 역시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확고한이라는 요 워딩하고도 얽매이지 않는이라는, 그치? 요 표현하고는 범중 안 맞단 말입니다.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우리가 이제 문학을 많이 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 동현. 우리가 이제 워낙 뭐 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통달해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확고한 경지를 이뤘을 때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그런 대상으로부터 뭐 해버린 그렇지. 초월해버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실제로 2년 전에 그지? 요 시험 쳤던 날, 시험자 뽑아가지고 풀 때, 요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은 초월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 지문 가서 한번 한두 줄 확인을 했었어. 그래서 10페이지 한번 가봐. 자, 요번 그래서 세모를 한번 판단해보자, 세모. 그럼 본문 가서 확인하면 되거든. 자, 10페이지 오른쪽 지문 위에서 한 7번째 줄 한번 봐봐. 자, 그래서 7번째 줄 보면은, 자, 그래서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 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다. 대신에 배꼽론에 대한 확실한 경지에 그치 도달하게 되었다. 맞지? 그러면은 이거는 얽매이지 않은이 아니고 뭐 너무나도 얽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진술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 2, 3번은 뭐 굳이 가지 않아도 확실하게 논리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4번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초월이라는 것이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만약에 떠올렸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바로 그냥 4번 찍어도 돼. 그런데 초월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했더니 본문 보니까 이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야.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5번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잔 말이야. 자, 그럼 5번인데 아직 보기에서 언급됐지만은 나오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 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의 배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 안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당연히 기묘한 현상이라는 것은 기이하고 어떤 묘한 것이 상황인데 배꼽 이야기가 잡아봐 일반화. 이 일반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야? 원래 배꼽이 사라진 건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상황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해버렸다고? 이것에 뭘 가지게 돼? 배꼽에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화 있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거든, 배꼽에 대한.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문학 보기는 비문학처럼 읽어줘야 된다. 층위 본질을 계속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지 배꼽에 그죠 있는데 그게 진짜 팩트네 뜻밖인데 그것은 되게 좀 기이한 상황이다. 라고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사회 상황과 관련해서도 그지 심층적인 어떤 뭐 의미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뭐 후술된 그 내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배꼽에 대한 관심이 과연 사회적인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설명 좀 안 하고 있었어요. 발전의 부분도 다 해서 끊겼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궁금하면 기회 한번 줄거리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우리 뭐 할 거야 이제 문제 푸는 전략 세워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자 일단은 보기가 이게 30몇 번? 31번 문제였어. 그치? 31번 문제였고 자 그래서 28번 문제 보세요. 28번 문제 지금 보니까 기억부터 미음까지 무슨 문제? 실시간 문제야. 그치? 근데 자 여기서 너희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캐치를 잘해야 되는 게 28번의 발문에 뭘 물어봐? 어렵습니다. 서술 방식 물어봐요. 서술 방식.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뭐 부분, 그지 뭐 한 단락이 아니고 한두 줄 내에서의 그지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서술 방식은 뭐 우리 뭐 시점이나 그지 서술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발화 뭐 주체라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앞뒤 내용이 붙지 않아도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시간 뭐 어차피 읽는다면 실시간으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 내가 좀 이따 할 건데 내가 아마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읽으면서 풀 거고 리을, 미음은 그렇지 않고 풀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끄는 것도 결국 뭐를 기준으로 중략이 있거나 또는 중략이 조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중략 다음 단락 한 단락만 더 읽을 거거든. 그리고 입으로 한번 내가 길이상 중간이라고 하고 끊고 나서 문제를 나머지 풀 수 있는 걸 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머지 문제들이 29번이나 30번이 풀리면은 그럼 28번에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정답이 없다라고 치면 리을, 미음은 뭐야? 이것을 위해서 쭉 읽어 나갈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리을 가면 된다. 서술 방식으로. 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지? 전략도 잘 세워줘야 돼. 자, 그 다음에 29번은 자 비밀의 서사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동문아 우리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뭐 과제를 해왔지만은 내가 지금 오늘 처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밀이란 보기를 지금 31번을 읽고 왔단 말이야. 어떻게 읽을래? 이 비밀. 그래, 배꼽 없어지면 돼. 그치? 그래서 충분히 어디에서 힌트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31번 문제 보기에서 힌트를 많이 가져온다. 그치? 그래서 나는 건드려버렸어. 아니, 먼저. 그래가지고 1번 선 있지. 신념을 돌이켜본 결과로 배꼽이 없어졌다? 는 아닐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배꼽이 사라짐으로써 배꼽론이라는 게 그치? 확고한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새로운 신념이 생겼다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신념이 그치? 돌이켜본 신념을 성찰한 결과로 배꼽이 사라지게 된 결과 이거는 그치? 인과성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치? 논리성이. 그럼 이것도 익스큐즈 해도 돼. 2번에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얽힌 인간관계는 나올지 모르겠다마는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근데 이 작품 아까 보기에 보시면은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묘하다라고 하고 작품이 끝이 났단 말이야. 그지? 그런 점에서 뭐 갈등 관계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이거 더군다나 문제 발문이 뭐였다고? 적절한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런 것들 일단 남겨두세요.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그지? 자, 3번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 너무나 같은 말. 배꼽 없어짐. 그치? 그 다음. 자, 의식한다는 표지, 비밀. 그죠? 자, 그래서 인물의 심리적 동요 및. 자, 상훈아, 동요 뭐야? 마음이 흔들림. 그치? 요동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 맞지? 그러니까, 아까, 쌤, 동요라는 말. 31번에 의식의 끈이 건드려지. 맞지? 그러니까 나는 1, 2번에 비해서 3번의 진술이 적절한 선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더욱더 뭐 정답에 가까운 선지가 아니냐라는 판단. 그죠? 자, 다음 4번에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다? 상충된 서로 다른 이해관계, 그렇지? 이해라는 여기서는 understand가 아니고 뭐야? 이득과, 그렇지? 손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그치 배꼽에 지금 이렇게 주목되었다라는 것이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 그치? 라는 말은 이것도 안 맞는. 그치? 자, 그래서 정답에 가깝지는 않은 선택지인 것 같고, 5번에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기성의 질서랑 기존의 질서라고 하잔 말이야. 그런데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라고 했을 때, 저항은 본인이 그치? 배꼽을 버리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설정이란 말이야. 31번 보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뉘앙스도 좀 파악을 해줘야 돼. 내가 저항한다면은 그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그지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돼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라는 진술은 내가 갖고 싶었는데 그지 내게로부터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저항이라는 워딩이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본인도 예기치 못하게 지금 이렇게 사라져버린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수연아 적절한 거는 몇 번? 3번 선택.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허원을 중심으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허원이 뭐 인물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선택지 하나만 딱 봐도 어때? 실물과 관련해서 시작된 사념, 주체니까 누구야? 인물이구나. 그치? 응. 그리고 실물과 관련 뭐 사념 이런 거에 아까 우리 31번에서 누구? 주인공 그가 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치? 아마도 이 허원이 주인공이 됐구나. 그죠? 그래서 이 허원과 관련된 주인공과 관련된 이제 이해 문제니까 이 내용 확인하는 문제겠네요.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철저하게 내용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 중략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끊고 와서 풀거나 중략이 없으면은 그지? 자 있는데도 조금 어때? 좀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이 문상 길이적으로 그지? 중간까지 좀 읽고 넘어와서 소구해도 된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들을 세운다라고 하고 가는 거다. 자 그러면은 본문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일단 뭐 앞부분 줄거리는 없습니다만 31번에서 충분히 우리가 가져왔던 그치?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바로 지금 문제 풀게 보이네요. 그죠?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고. 이 불편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의 주체는 허원일 것이고 그치? 자 이것을 지금 자 1번 선택지 봐봐. 28번에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 밑줄 명시란 겉으로 드러나다 그치?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허원의 생각인 거 알고 있지만은 기억 밑줄친 부분만 가지고는 확인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잖아. 그럼 1번 바로 땡. 맞지? 누구의 생각인지. 자, 그런데, 하지만 허원은 하니까 이제서야 알고 있는 거지. 자, 허원은 그렇게 스스로 주의하고 고통을 감내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자, 다시 비밀은 배법 없어짐, 배법을 잃음. 자, 감쪽같이 숨겨나갈 수 있었다. 불편한데 어쨌든 숨겨. 아무도 그의 비밀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비밀이 탄로나지 않는 한 그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었다. 인체 생리나 해부학 서적 같은 걸 뒤져봐도 성인의 배법은 거의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음을 그치?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자 적어도 그의 외모나 바깥 생활을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쨌든 자 바깥 생활 자체는 그치 내가 뭐 하니까 뭐 옷을 입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없어진 그치? 그래서 그 점만이라도 무척 다행. 아무런 기능하지 않고 바깥 생활이 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행이다. 어쨌든 그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그치? 자 불편하지만 자 어쨌든 여러 번부터 서적 찾아보고 그치 하면서 안도도 하기도 했어. 자, 그리고 니은 극한 놈의 배꼽 안 가지고 있으면 어때라고 지금 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소설이었다면은 아마 작은 따옴표 처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 되지 않고 하이픈같이 그치? 독특한 지금 소설 방식 쓰고 있네. 어쨌든 이 지금 내면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 내면적 반응의 주체는 당연히 허원 주인공이겠지. 그치? 그런데 28번에 2번 선택지. 이것을 서술자가 평가 밑줄. 즉, 자, 봐봐. 이건 지금 허원이라는 인물의 반응을 서술자가, 그치? 나 없으니까 제3자인, 그치? 자, 작품 외부 서술자가 이렇게 서술해주는 것이지. 이걸 서술자가 지금 여기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 반응을 서술자가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2번도 땡. 그치? 자, 다음. 어쨌든, 자, 극한 놈 없으면 어때? 하고, 체념, 그러니까 포기하고 될 수 있으면은 잊어버리려고 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자,
자신으로부터 배꼽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불편을 잊고 그 배꼽 없는 생활에 스스로 익숙해져 버리기를 그치? 자 말하지 마지 않았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디귿 한번 복화상 28번에 인물의 의식을 자 밑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 그럼 자 동현아 이건 몇 인칭 서술이야? 그래 이거 인물 자신이 인물의 그치 생각을 그죠 드러내는 건 1인칭 서술인데 이 작품 좀 3인칭 서술 시점 아닙니까? 맞지? 기본적으로 3번은 안 된단 말이지. 그치? 응. 자, 어쨌든 요 지금 생각을 역시 또 누가 서술자가 이렇게 지금 요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치? 자신의 다시 인물 자신의 목소리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잊어버리고, 익숙해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게 불편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역시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좀처럼 그래 아까 디귿의 내용과는 다르게 되지 익숙해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꾸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즉, 자 있느라 여기고 지낼 때는 그처럼 무십스럽. 너희들 생각해봐. 지금 너희 수업 들으면서 배꼽 막 생각해? 여기서 왜 배꼽을 언급하니까 생각하지. 좀 다른 작품 할 때 배꼽이 있나 없냐 그런 생각 그치 안 해요. 그치? 근데 막상 그게 뭐야? 있다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자꾸 신경 쓰인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너희들 혹시 뭐 치과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중치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이를 뽑았다고 생각하자. 그치?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있을 때 신경 안 썼는데 뽑아놓으니까 자꾸 혀가 자꾸 어때? 그 뽑은 쪽 자꾸 가. 그치? 자꾸 의사 선생님 건드리지 말라고. 혓바닥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가. 그치? 그래서 괜히 막 칠밥이 계속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돈 나가지고 병원 가서 쌤한테 혼나고 그렇지 더 치료 더 받고 그런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처럼 무심스럽던 일이 다시 한 번 더 의식의 끈을 건드려오자 즉 뭐야 자꾸 한번 신경 쓰이자 자꾸 그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익숙해지자 했는데 안 됐어. 자꾸 허전해. 그치?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인다. 그치?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 그치? 다음. 자, 그 다음, 그는 마침내 회사 출근마저 단념. 그렇지. 결국에는 저 생명이 그지? 깊어지니까. 배꼽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지니까 출근도 안 해. 그러자 늦잠 버릇 또 없어져 버립니다.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맞죠? 다음, 그는 눈만 뜨면 사라져 없어진 배꼽 때문에 기분이 허전했고, 그러면 그 허망함을 그지 쫓기 위해서, 자, 끝없는 상념들을 쌓기 시작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그걸 잊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그걸 또 다른 걸로 채우기 위해서 배꼽에 대한 끝없는 생각들로 그지 쭉 이어진다고. 그럼 여기 있는 끝없는 상념들이 결국 뭐로 이어지겠어? 예측해야지. 그렇지. 배꼽 론으로 이어질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그리고 중략이 좀 이르게 나왔어. 쌤은 오늘은 중략 이후에 한 단락 정도 더 읽고 잠깐 끊을 거야. 알겠지? 자, 그리하여 배꼽에 관한 허원의 지식과 사념은 자꾸 더 심오하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갔고 그에게는 어느덧 그 나름의 독특한 배꼽론 같은 것이 윤곽을 지어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원은 더욱더 허전해지고 그러니까 배꼽론은 완성되어 가지만은 단단해지만 계속 내 마음은 좀 허전해지는 거야. 없다는 마음이 그치? 없다는 생각이 더 커질 거니까. 그래서 아무 곳에도 발이 다 있는 것 같지가 않고 혼자서 그렇게 허공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공허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그는 또 거듭 그 또 허망함, 그치? 공허함을 또 쫓기 위해서는 또 뭐 한다고? 또 배꼽론에 그치? 집착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허망함을 쫓기 위해서 다른 방향의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그치? 채워나가는 장면들.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사념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찾아내도, 그치? 사념 속에서, 그치? 자, 실제가 아니고 내 생각, 그치? 내 상상 속에서 잃어버린 배꼽을 찾아낸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 실물은 어디에 있는 거겠어? 현실에 있는 거겠지. 그치? 그 현실에 있는, 그치? 또는 현실에서 지금 허원이 가지지 못한 이 배꼽을 대신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세상 간에 큰 불편이 없도록 화해시키고, 그것으로 그 난감스러운 허망감을 채우려는 듯이 그의 배꼽론은 가령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었다 하고 하이픈하고 우리는 누구나 배꼽 나오잖아요. 그치? 요거는 이제 배꼽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잠깐만 끊고 가보자고. 알겠지? 길이상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딱 배꼽론 이야기하기 전까지니까 마무리하고 자 그래서 쌤이 30번 문제 좀 풀러갈 거란 말이야. 30번. 자 30번 한번 봐봐.
그래서 허원에 대한 지금 이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1번 선택지에 보면, 허원은 실물과 관련된, 시작된 이 사념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해 간다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그 백곰론 가령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다, 발전되었다. 그 내용이 아마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 그치? 또는 뭐 탯줄,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거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거야.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안 읽은 부분이지만. 아니, 그럼 이번에 실물의 몸에서 큰 기능하지 않는다는, 그렇지. 아까 뭐 신체 해부학 같은 것들 보고, 그렇지? 큰 기능 안 한다? 다행, 안도했단 말이야. 오케이.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념을 방편으로 삼아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나 3번 선택지 좀 좋은 선택지. 다른 방향에서 잠깐. 그렇지. 그러니까, 실물은 지금 없어요. 맞지? 없기 때문에 계속 공허하지만, 사념 속에서는 배꼽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관점에서, 그치? 지금 뭐 하는 거야? 배꼽을 살려내서 배꼽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을 통해 자꾸 그 허망함, 허전함을 그치? 채울. 그치?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라는 것이 상념, 그치? 사념을 방편으로 했다라는 워딩하고 호응이 돼야 된다. 맞지? 실물은 없는 게 맞습니다만 상상, 그치? 내 머릿속, 내 이성, 뭘 판단으로는 그치? 있는 걸로 봐야 된다. 3번 좀 매력적인 선택지고 4번, 5번은 아직 좀 확인이 안 되는 건데 허원은 심상치 않은 관심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가 되어 있지만은 요거 31번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심상치 않은 관심의 주체는 누굴까? 다른 사람들. 그렇지. 이제 자,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 가질까?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치 뭐야? 왜 저런 것들에 그치? 주목을 하게 될까라는 그치 주의 관심을 또 허원 입장에서 할 거라는 겁니다. 요게 익스큐즈가 된다면은 정답은 5번이란 말이야. 그 봐. 허원은 실물에 대한 인식을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결국 공유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간 이어온 사념을 더 이상 이 사념이란 배꼽론, 그치 배꼽에 대한 인식인데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된다거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그 보기 이제 31번 문제 보기 5번 선택지가 마지막이었거든. 그래서 배꼽 이야기가 그치 일반화되는 게 약간 뭐 기묘하다, 그치 라는 걸로 그치 끝이 났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관심 가지니까 나 배꼽 없는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라는 진술로 나아가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자 봐봐 후반 부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자 10페이지에 그 마지막 단락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그지 세상 사람들이 수상 썩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네 번째 줄에 심상치 않은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그리고 그렇듯 배꼽이가 일반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그죠? 사람들은 허물없이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다루더라. 그래서 성에 유행하게 되었다. 기묘한 현상이었다라고 끝났지. 나 더 이상 사념을 치고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다라는 진술이 나올 뿐 상념을 그만두겠다라는 진술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5번 하고 넘어가 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28번에 뭐 남았다고? 리을 미음 남았다. 맞아? 근데 리을 미음은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도 된다고? 가서 바로 풀어도 된다. 그치? 그래서 리을 봐봐. 자, 어느 해 여름이었다 하니까 그것은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게 그지없는 생활을 자,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즉 배꼽을 잃어버린 지 몇 년 됐다? 3년 됐다. 그치? 자, 그러니까 4번 선택지 봐. 인물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금 뭐야? 배꼽을 잃어버린 지 지금 뭐 3년이 되었다라는 거지. 3년이 흘렀다라는 정보를 추가를 해줬다는 거야.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아니, 이거 지금 만약에 배꼽론과 관련된 아까 우리 그 지문 끊기, 이제 끊고 난 이후 장면이 있었잖아. 요 이후 장면 꼼꼼하게 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요거는 자 4분 안팎으로 풀어줘야 되는 어떤 지문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물론 아까 내가 저기 몇 번 문제였어. 31번에 그 너희들이 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만 4번 선택지 얘기하면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와 같은 그 초월, 그치? 이런 워딩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그치? 신경 안 쓰고, 그치? 가볍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 4분 안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난이도였다. 그치? 그러니까 비연계가 생소해서, 그렇지. 이게 문제는 어느 정도 뭐 약간 효율 좀 풀리게끔 이제 구성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물론 뭐 내용상 어려워서 그렇지 잘 안 읽히는 작품도 분명히 있어요. 24학년도 쓰는 골목길 같은 경우, 골목안이라는 작품, 그런 작품들 되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 우리가 지금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푸는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풀겠다, 언제쯤 여기 넘어와서 그렇지 끊고 와서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 세우고 접근하는 거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현대시하고 현대 수필 파트로 갈 건데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 8, 9페이지로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자 요것도 내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은 자 가나 작품하고 가 작품 세 개 지금 작품이 나오고 있을 때 가나가 시면은 다는 수필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가가 당시 연계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셔서 알겠지만은 가에 대한 보기가 없습니다. 연계는 웬만한 보기를 잘 안 줘요. 그리고 나가 지금 이제 비연계니까 단독 보기를 준단 말이야. 그치? 여기 25번 문제였어. 당연히 25번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 나 작품을 풀 건데 이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자, 위에 바로 있는 24번 문제도 나 단독 문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26번 문제도 스몰 a가 어디에? 나 작품에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몇 번이야? 22번. 표현상 공통점 묻는 문제 있잖아요. 그치? 요것도 지금 또 나랑 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계보다는 비연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많이 줍니다. 그치? 자, 그리고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 다 역시 비연계인데 어쨌든 자 시 두 편이랑 나오는 수필은 무조건 그지? 자, 뭐랑 내가 이정자 떠올린다. 근데 다만 요게 현대수필이란 말이에요. 고전이 아니고 현대수필은 무조건 딱 머릿속에 이상 벌세스 현실, 정신 벌세스 물질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현대소설이니까 자연이랑 속세는 지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이상과 현실이요. 그치? 편지 되도록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편지 속 나는 어떻다고 그녀가 좋아하게끔 너무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걸 지금 쓰고 있는 현실의 나는 뭐야? 그 편지 속 이상의 나와 뭐 괴리, 그치? 그런 얘기가 막 거기에 나온다. 그치? 그래서 그걸 인식하면 부끄럽다라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치?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딱 그대로 나오거든. 자, 맞춰서 풀어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25번 문제 보기부터 먼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볼게. 자, 보자. 그래서 25번에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 그치? 자, 말을 하는 방식으로서, 그치? 드러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에 들어가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이, 자, 첫 번째,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그 다음에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대열, 그다음에 수시로 등장하는 말조림표와 쉼표 이런 식의 그치 발화 방식이 있다고. 어쨌든 여기 지금 25번에 따르면은 자 이런 발화 장치들이 뭐랑 화자의 정서랑 그치 호응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자 또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자, 사랑의 기억, 환기 또는 자 상처 치유가 안 된 내면이거든. 근데 잘 기억. 자, 정건아, 기억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제를 포함하노? 우리가 시제로 접근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뭐? 과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과거, 사랑했던 그 과거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현재 뭐야? ing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 자, 이것이 과거에 일어나는 것을 그치? 떠올려서 그죠? 자, 뭔가 좀 추억하고 그치? 기억한다면
이때 결국 밑에 있는 상처는 결국 지금은 뭐야? 사랑이 현재는 지속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좀 전제하고 있단 말이야. 결국 쉽게 얘기해서 뭐야? 두 글자. 사랑이 지금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뭐 했다는 뜻이야? 이별했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이별의 그 상처, 그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1, 2, 3, 4번의 형식을 펴서 봐봐. 그리고 이러한 장치들은 똑같은 말 또 해. 봐봐.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것도, 상실이란 이름이잖아. 잃었다는 건 뭘 잃었어? 사랑하는 대상 상대방을 잃은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결국 이별의 아픈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복합적 내면. 그렇지. 그러니까 자, 어쨌든 임은 내 곁에 지금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랑의 기억이라든지, 그치? 또는 시련의 아픔을, 그치? 화자는 뭐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남은 생, 그치? 여생 동안, 그죠?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상황 진짜 처음 나 이거 시험지 딱 보고 무슨 씨발 이런 시가 다 있는 시가 됐어. 너 읽어본 줄 알겠지만 나 당신 참 좋지요. 이제 이거 보기 없으면 나는 참 이거 쉽게는 못 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 꼭 잘 봐줘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밑에 있는 선택지 몇 개 소거 좀 하고 좀 쉴 건데, 봐봐. 1번에. 그래서 봐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니까, 자, 이거 반복이네, 그치? 그래서 위에는 형식에 따르면은, 뭐, 한 2번, 그치? 형식이네, 그치? 2번 형식. 자,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 정서. 당연히 1, 2, 3, 4번을 통해서 뭐야? 복합적 정서 드러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때 복합적 정서라는 것은 결국 이 킥킥은 뭐야? 그래,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니까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그치? 킥킥.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영숙이랑 헤어졌지만 영숙이랑 좋았을 때 떠올리면 이지랄 한단 말이야. 안 그래? 떠먹여주고, 그죠? 허허, 이지랄. 근데 다시 영숙이는 내 곁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뭐 하는 거야? 이제는 뭐 없는데 뭐 하는 거지? 약간 뭐 여기 지금 자, 이 킥킥이 이런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기쁨의 웃음도 되겠지만 이런 지금 이제 현재는 이미 없다라는 거지. 공허함에 대한 어떤 거죠. 이 저기 맥락상 그치? 약간 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거지. 뭐 한탄의 웃음도 될 수 있다는 거지. 탄식도 좋고. 그죠. 그다음에 나 상처의 길에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어쨌든간에 말줄임표와 쉼표 사용한 서술을 해서 그렇지. 요게 지금 아까 형식 4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이게 봐봐. 아까 우리 보기에서 뭐라 했냐면 동현아, 요 두 개를 뭐 동시에 그지 뭐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다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안고 살아간다는 말은 저런 지금 사랑의 기억이든 이별의 상처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 희미해진다라는 것은 뭐 옅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미 뭐 이 형식을 떠나서 이 작품에서 지금 요구하고 이 작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의 내용하고 안 맞다고요. 맞아? 그 정답 2번이라고 가야지. 안 그러니 희미해지면 안 된다. 상처, 그치? 상실의 고통이나, 자, 이 사랑의 기억이, 그치?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상실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랑의 기억을 함께, 그치? 자, 평생 남은 생 동안 가져가려는 화자의 정서를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이 상처 때문에 기억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미 논리적으로 복합이라고 했는데, 좀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하나가 사라진다 말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먼저 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다시, 현성아, 3, 4, 5번 봐 말어. 3, 4, 5번 보면 좋다고 아까 내가 보기는 힌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문제. 그치? 특히나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자 20 특히 4번 문제가 뭐 나 작품에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당신이 그죠 화자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대상이면서 그죠 이별의 대상인 것 같은데 이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가 3, 4번에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가져가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보기에 되게 난해하고 그렇지 복잡한 시인데 이미 그 우리가 하나 좀 잘못된 걸 찾아놨으면은 맞는 말을 가져갔을 때 그렇지 읽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3, 4, 5번 읽고 잠깐만 쉽게. 자, 3번에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 그렇게 갑자기 뭐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되게 막 킥킥 세월 사랑 상처 맥락 없이 그치 보이는 표현들. 여기 지금 인덱스 3번이었나? 자, 아까 형식 3번을 얘기한 거야. 자, 어쨌든 자 감정들이 뒤섞인 그런 식이야. 감정들이 뒤섞였다 뭐 킥킥 세월 뭐 떠나서 사랑과 상처만 봐도 감정들이 뒤섞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이걸 어쨌든 맥락 없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즉 드러낸 서술로서, 이거는 왜 뭐 인덱스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 이게 시야. 그래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가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무덤 A의 비면이고 은유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의 무덤이라는 요 구절은 결국에는 자 이미 그치 자 기억으로서 이제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그죠 내 곁을 떠난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실의 고통이라든지 사랑의 어떤 기억을 내가 다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 존재로서 그저밖에 마음 속에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상대방으로서의 것이 이야기를 그래도 슬픈 마음을 무덤이라는 것이 이게 죽어서 묻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뭐 마음의 무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이별이 사별 즉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자, 그래서 비유한 표현 많고 그 다음에 5번에 뭐 이쁜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 끊어질 때 띄어지는 서술 여기 인덱스 아까 1번이어서 형식 1번. 자, 참 좋지요라는 자 이런 표현들은 어쨌든 대상에 대해 그지. 자,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거죠. 다 이쁜 당신 참 좋지요, 그지?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제의 내면 아니겠느냐. 그지? 근데 위와 같이 뭐 내 마음속 무덤에 그지 묻혀있는 당신이란 슬픔 죽어버린 나를 떠나버린 그지 당신과 같은 그래서 고통과 관련된 워딩이었고 이쁜 참 좋지요는 또 사랑.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작품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드러나니까 그지? 이것을 이제 남은 생 여생 동안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25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 살짝 확인한 다음에 24번 풀 건데 그 24번 한번 봐봐. 1, 2, 3번 선택지에 나오는 자 그러니까 24번에서 지금 이제 1번 선택지 한때라는 워딩 나오고 그지? 2번에 병자라는 워딩 나오고 3번에 뭐 눈앞에 없지만은 부르는 뭐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 그럼 이런 장면들을 계속 뭐 해보 떠올려 가면서 그치? 1번 선택지는 맞는 말. 2번 선택지 병자는 그치? 당신과 관련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그치? 맞는 말 틀리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본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 한번 확인 좀 해볼게. 자, 여기서 말하는 확인은 아까 우리가 보기 문제에서 보고 왔던 그치? 내용들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24번 문제 당신 같은 거 물었단 말이야, 그치? 한때, 병자, 부름 등등등 나왔을 때 자, 선택지들 가서 그치? 호응해가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당신부터 시작해서 그치? 당신의 말 참 좋지요. 사랑의 감정. 그치?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 거리면서 한때, 자, 한때 나왔어. 이거 24번에 1번. 자, 저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며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오며 상처에 기대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그러니까, 자, 참 좋지요라는 그치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은 또 뭐야? 그래, 한때 또 한 슬픔이 그치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때 너를 불러본다. 그러니까 이때 이 한때는 그럼 뭐라고? 그래, 임을 그치 자. 환기하는, 떠올리는 뭐 시간 이렇게 읽어보잔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24번의 1번 선택지는 뭐다? 맞는 말이다. 맞죠? 자, 화자가 자, 이 한때의 기억을 그치 당신과 있는 내게 저기 시간이겠지. 그다음에 자, 한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당신을 이제 떠올리는 시간이니까. 그다음에 계속 자 보자.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방초의 시름, 밟힌 풀에
흙으로 돌아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무덤이란 표현을 또 이제 쓰면서 또 죽음이 아닐까 싶었는데 우리가 흔히 상투적으로 인간이 흙으로 나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신을 부릅니다 하고 이런 얘기 끝에 흙으로 돌아감하고 당신 말줄임표가 나오는 거 봐서는 흙으로 돌아가 버린 당신 즉 아마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그치 이렇게 형상화를 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 그치? 자, 그 다음 또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또 당신 그제 사랑 상처와 같이 이제 당신과의 어떤 좋았던 기억이 나중에 아픈 어떤 상황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그 이걸 우리가 아까 이제 보기에서는 이제 의미 없는 맥락들의 서술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네요. 그다음에 자 어쨌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또 별. 썩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달과 별은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건데, 그지? 그걸 보며 당신을 또 떠올리는 것 같네, 그지? 자, 그 다음에 금방 울 것 같은 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벌초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벌초는 우리가 뭐야? 그러니까 무덤 주변에 이렇게 막 정돈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마음의 무덤에 있는 그치? 그 임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벌초하러 음식도 없이 그냥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누가 나가 병자처럼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병자 지금 아까 24번에 2번 선택지 나왔는데 분명히 발문에서 당신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이번에 화자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아니고 아니 당신 그 자체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병자처럼이라는 지구는 누구? 나랑 연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화자.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체 왜곡이 일어났네. 정답 24번에 2번 찍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었다는 거. 그치? 분명히 당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병자는 당신이 아닌 화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말한 병자처럼 그치? 이건 뭐겠어? 약간 힘없이 매가리 없이 그치? 힘을 떠올리는 그치? 또 힘을 이렇게 뭐 회상하는 힘에 대한 뭐 슬픔에 젖어 있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 화자. 그래서 2번이다. 자 그리고 또 스몰 a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스몰 a가 또 26번 문제인데 그래서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이라고. 그래서 이 치병은 병을 다스리다. 그치? 그런데 자 환후가 자 병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그래서 병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치병은 병을 다스리고 뭐 치료하는 거라고 봤을 때 결국은 아까 우리가 보기의 내용도 가져온다면은, 그치? 이 병은 다스리거나 치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결국에는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더 26번 문제를 풀 건데 뒤에 있는 어쨌든 뭐 이쁜 당신하고 이제 참 좋지요. 끝내버릴 수가 없는 끝내 내 마음속에 그치 묻어둘 수밖에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한 그치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고 26번에 바로 1번 선택장 가보자고. 자 1번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후 병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이 병이란 임을 보고 싶고 그죠? 임에 의해 임과 이별에 의해 생긴 슬픈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평생 안고 지녀야 할 것이지 그치? 치병으로 즉 병을 다스리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인식 그치? 별개의 것 따로인 것 정답은 1번이다. 그럼 여기 나만 가지고 지금 몇 개를 풀었냐면 요거 지금 25번 다음에 26번 25번 24번 26번까지 풀어버렸다. 그럼 이제 다음에 22번과 같은 표현상 특징문의 공통점인데 봐봐 1번 선택지 22번에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 하강이란 뭐 떨어지고 내려가고 그죠? 이런 이미지인데 우리 작품에 뭐 단풍 뭐 이런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단풍의 손바닥에서 아마도 뭐 손바닥을 그치 단풍 뭐 비유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인 것이지 이게 뭐 떨어지는 이미지는 아니니까 하강 X 다음에 자연물의 빗대 아까 뭐 단풍도 마찬가지지만 자 부정적 현실 극복이야 이게 극복은 이겨낸다는데 이 작품은 아까 보기 31번에서 다 가지고 온 힌트라 뭐라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야 남은 생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치 어떤 내면 심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워딩은 안 어울립니다. 맞지? X 3번에 동일 구절 반복 변주 네 그렇죠 킥킥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 나옵니다만 오른쪽에 상황의 반전이란 뭐야 반대적 상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다고? 참 좋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참 좋습니다 끝이 난단 말입니다. 반전 X.
그지? 그럼 4번에 특정한 행위 중심 행위가 뭔데? 부르고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 그치? 주체는 화자일 것이고 대상은 당신일 거니까.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헤어져 버린. 그치? 자, 그래서 4번 일단 답이 될 수 있겠고 5번이 안 되면 무조건 정답 4번이야. 그치? 봐봐. 공간의 이동 밑줄. 그럼 공간의 이동의 주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시에서니까. 화자가 주체겠지.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지? 그냥 뭐 좋지요. 그죠? 그다음에 뭐 문을 여는 한때란 뭐 때를 얘기하고 있었죠. 화자가 지금 공간이 달라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의 이동, 뭐 변화라는 말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적 개념이 2가지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도 있고요. 그지? 그다음에 화자의 현재 위치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동적 분위기도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럼 나만 가지고 몇 개 풀어? 4개 풀어. 그지? 그리고 자 24번 문제인데 이게 아무래도 연계 작품이다 보니까 보기도 없이 그냥 바로 줘버리거든. 내가 이거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할게. 이게 우리 그 혹시 미래엔 교과서 썼던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 문학할 때 배를 매며라는 작품 교과서에 실려 있어. 근데 그 배를 매며의 상대 작품으로 배를 밀면한 이유가 지금 가작품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수능 완성에 나왔어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이 시는 교과서 수록된 시는 뭐 수능에 출제가 안 돼요. 낼 수가 없는 게 이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 버려. 우리 학교는 비상문학 교과서를 써가지고 그치 이걸 배웠는데 시험 출제는 뭐 미래인 교과서에 출제가 됐던 게 그치 수록됐던 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 난리 난다. 그래서 교과서 수록 시들은 너희들 현대시는 그렇게 다 뭐 복습을 하거나 안 해도 됩니다. 만약 근데 교과서 수록이 됐는데 올해 수특이나 수완에 또 실렸다. 그건 봐야 돼. 그건 나올 수 있죠. 이제 전 고3들이 보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배를 매며라는 요 교과서 수록된 작품과 호응하는 배를 밀며라는 작품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너희들 다 22번에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게 가는 제목부터가 이미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그래서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서 슬픔을 떨쳐내고 임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지금 이제 제목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이제 이 배를 민다라는 것 같은 이 배가 결국 이제 자 사랑의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배를 맸을 때는 사랑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지 사랑이 매이도 되는 과정이었다면 배를 밀며에서는 어쨌든 뭐야? 이제는 이별의 상황, 그치? 이걸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그래서 여기 연계 작품이었고 혹시나 뭐 연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보면은 자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아주 드문 경험이다. 한껏 밀어주고는 자 1번 선이부터 한번 가볼게 내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기만 없다 뿐이지 봐봐 자 배를 밀며라는 것을 자 우리가 누군가를 뭐 떠나보내니까 배라는 그 대상으로만 놓고 봐도 어떤 대상을 보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내가 현대소설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란 말이야. 진짜 배를 미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지. 결국 이 배는 인간의 그치? 어떤 한 존재적인 어떤 대상일 것이고 이 존재를 떠나보내는 상황이니까 두 글자로 이별의 상황 이렇게 딱 연결하고 가줬어야 됐다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가도 자 봐봐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배를 지금 이렇게 미는 손이란 결국 뭐야? 배를 미는 화자손일 것인데 이게 아슬아슬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별할 때 지금 뭐야? 아까 긴장감, 망설임 뭐 이런 것들 아니겠느냐. 맞지? 익스큐즈 돼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배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못 건드린다고. 그치? 자, 이건 본문이니까 어쨌든 보이지도 않는 길이 사랑이 떠나가는 길이니까 그치? 자, 그렇게 가버리면 찾으러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니까 그치? 막막한 것이. 맞아? 그 다음에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또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배를 밀듯 세게 밀어냈을 때는 임을 지금 내 곁으로 내 밖으로 보낸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별하고 나면은 나에게 슬픔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 슬픔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은 결국 이별의 아픔을 뭐 하는 거? 이겨내고자 하는 거, 떨쳐내려는 이렇게 읽어야지. 맞지? 그 다음에 4번에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는 뭐야? 이미 떠난 이후에 시련의 아픔, 상처 아니겠어? 그것이 잠시 머물다가 가라앉았대? 그럼 흉터가 잠시 머물다 잠시 생치가 있었겠지, 그치? 이별 막 했을 때 막 눈물 콧물 짰을 거 아니야. 근데 며칠 내내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며칠 지나면 좀 가라앉는데 그렇지 슬픔이 찾아오는 상태 떨어진다.
맞지? 그래서 배를 밀면을 진짜 배를 민다라는 상황으로 해석했다면 좀 곤란했고 이것을 존재, 이제 어떤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이제 설정할 수 있었다면 이별이라는 걸 딱 떠올려놓고 그것이 쭉 가면은 그 이별 얘기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5번에 밀려 근데 들어온 배 분명 내가 뭐 밀어보냈거든. 그치? 그런데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이 갑자기 다시 밀려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대상과의 재회가 다시 만남이 예상대로 이루어짐이 아니고 밀려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보냈는데 다시 돌아온 거니까 재회 예상이 아닌 뭐라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야? 다시 내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온 거지. 이건 뭐겠어 결국에. 문학으로 표현, 정서로 표현, 미련. 그치? 이렇게 가야 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치? 그래서 나는 슬픔도 이렇게 확 밀어냈다고 생각했는데 훅 하고 들어오는 거야. 맞지? 뭐 예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뭐 조금 뭐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뭐 영숙이랑 그치? 자주 갔던 카페에서 그치? 맨날 듣던 노래가 있다. 그치? 그 우연찮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느 상점에서 그 노래가 나오네. 갑자기 훅 하고 영숙이가 밀려 들어온다고. 씨발. 그래 행복했다. 뭐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래? 뭐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내가 분명히 밀었는데도 다시 밀려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치?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뭐 밀어도 되겠고 뭐 사랑이 막 또는 극단적으로 재시작이라고 해도 좋고. 그치? 어쨌든 근데 예상대로라는 말은 부적절이다. 그치? 호응시키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 27번 문제인데 자, 수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자, 다에서 편지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편지의 속성에서 그렇지? 받는 사람, 쓰는 사람. 그래서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자, 사랑의 편지를 쓰지 마. 그래서 결국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때 그 편지 속 그는 누가?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지 이상적인 글로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편지를 받은 그녀 역시 편지 속의 글을 좋아하게 된단 말이야. 현실의 찌질한 나가 아니고 그지? 편지를 쓰는 사람 역시도 뭐야?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돼 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자, 이 글을 쓴 필자는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은 지속이 될 수가 없다고. 왜? 다시 중요한 거 나온다.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이상화된 그 월세스 실제 그 사이에 간극 괴리가 주는 거지 부끄러워. 그래서 수필은 현대 수필은 이상현실 아니면 정신물질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상과 현실. 그치? 그러니까 내 지금 편지 속에 나는 너무나도 그치? 누가 읽어도 좋아할 만한 그치? 아주 이상적인 나로 그려져 있는데 리얼월드로 돌아온 나는 그치?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그저 그 편지 속 나와는 그치? 비교했을 때는 한참 뒤떨어지는 그치? 뒤처지는 그런 나예요. 그걸 인식하게 된다면은 이 편지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제목이 야 이제 더 이상 편지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수필할 때도 팁이 또 있다면은 이 수필은 보통 3단락에서 한 많게는 5단락 정도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단락별로 끊고 한 단락 한 단락 읽고 와가지고 선택지 소거해도 돼요. 알겠지? 그러면 빨리빨리 체크 가능하고 또는 자 이것도 보기 문제잖아. 논리로 표현 가능해야 된다. 1번 선택지.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또 결국 익명의 욕구란 위에 있는 보기의 내용하고 연결했을 때 그렇지? 저 욕구란 뭐야? 나를 이상화하려는 욕구일 거야. 그렇죠? 자,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뭐야? 나를 이상화함으로써 그렇지?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그렇지? 이렇게 간절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봤을 때 호응되는 것 같기에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얻을 수 없다? 아니, 아까 욕구는 뭐라고? 나 자신을 뭐 하는 거? 이상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그러니? 그런데 밑에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아니지. 마치 그럼 뭐야? 운명적인 것으로 그치? 나는 너의 뭐 짝인 것으로 그렇게 이상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 욕구, 이상화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운명적인 것이어서 라는 말하고는 그치? 호응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운명이란 미리 결정된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늘 잘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뭐, 그치? 인위적인 무언가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보면 뭐라고? 운명은 정해진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이미 이 욕구라는 거, 욕구 표출이라는 거하고 운명이라는 원인하고는 범주상 이미 묶일 수가 없는 단어야. 알겠어? 요렇게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 1번 이하 해도 되고, 이제 단락별로 읽고 와서 한두 개 선택지 이렇게 소거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러면 단락별로 읽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우리 1단락 한번 봐봐. 간단하게 볼 건데, 자,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편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표현을 하고 싶어서. 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왜? 세상의 모든 글씨가 최후의 순간에는 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뭐야? 그냥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자, 결국에는 자, 그 통제할 수는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가 같은 말 뭐야? 위에 있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거든. 맞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익명의 욕구가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이상화시키는 작업인데 운명적인 것으로 그치 바꾼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아까 그 다 지문의 우리 왼쪽 지문 마지막 줄에 그치? 어렵고 진정하면 운명적인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소소한 의도였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이상화되는 것으로 그치? 바뀌어버리니까 운명하고는 범주가 안 맞다. 이렇게도 바로 정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씩 읽고 한두 개 선택지 소거해도 좋고 논리적으로 보기 문제니까 논리적으로 소거해도 좋고 알겠지? 적절하지 않은 걸 그지 물어보는 선택지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보였네요. 그럼 체크하고 가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사실 뭐 고전 소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 쌤 생각에는. 그래서 쌤이 고전 시가 할 거야. 고전 시가 34번 문제가 꽤나 조금 귀찮은 문제였거든. 그지? 쌤 요거 한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한번 볼까요? 2호 수능 34번 문제. 자, 또 보니까 일단은 자 요즘 지금 패턴이 작년 수능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재작년 수능이잖아. 고전시가 하면 원래는 우리가 뭐 가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많이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지금 이렇게 꼭 뭐야 나와 같은 또 시조를 한 편 더 붙였고 작년 26 수능은 시조가 2편이 붙었었거든. 너희들 그치 우리 2주 전에 했을 때. 그래서 요즘 그 트렌드가 그래 긴 가사에다가 짧은 어떤 시조들이란 이런 것들을 한두 개 붙여가지고 그치 비교할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밑에 보기 한번 볼게. 조선 후기에 가사나 사설 시조 그러니까 평가원이 순서로 장난 안 쳐. 오늘 가가 가사고 나가 사설시조지. 우리가 2학년 내신 거쳐왔기 때문에 갈래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자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뭘 쓴다고? 대화체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면은 어쨌든 자 대화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한다고? 둘이서 말을 주고받을 거란 말이지. 인물의 어떤 제 화자를 내가 A, B로 설정하고 그 A, B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맞춰가면서 이거 좀 좋지 않았을까? 맞아? 자, 그래서 봐. 그래서 작중 상황을 자, 요거 그래서 우리가 연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왜 연극? 연극에서는 우리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대화, 연극적 구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니까 가작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화를 통한 사실성 추구의 작품이 가작품인데 자, 구체적인 소재 그 다음에 다각적인 관점,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니까 조선 후기의 어떤 삶을 그치 자 보여주더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제목이 감민가라고 되어 있고 그 제목 밑에 감민에 대한 서술이 그 설명이 나와 있어. 어휘풀이가 갑산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조선 시대에 뭐 이제 대표적인 유배지 몇몇 꼽으라면은
항상 넘버원을 꼽히는 게 갑산입니다. 삼수 갑산 해가지고 아주 험하고 먼 그치 오지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갑산에 사는 사람이 그치 지역으로 노래 강민가 이건데 여기 지금 A, B가 누군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요거는 내가 지금 나할 거니까 일단 익스큐즈를 할게. 오늘 난 안 할 거거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1, 2번 선택지 볼 건데 이거는 논리로 판단이 안 된다고. 왜냐면 일단 이 발화자가 누군지에 대한 아직 진술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가 볼게. 그래서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했을 때 그치? 그럼 봐봐. 내가 그대 먼저 나서 그대를 A로 잡을게. 알겠지? 자 그대가 이 B가 지금 상대방이니까 자네겠지 그치?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한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다른 권유를 했대. 그치? 그랬더니 B가 자신의 지금 뭘 풀어낸다고? 사연을 풀어내더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게 갑산백성의 겪었음직한 고통이니까 아마 B가 간민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간민의 고통을 자, 권유에 의해서 그치? 이렇게 좀 풀어내는 어떤 상황이구나. 자, 그리고 2번 선택지. 인의 말씀은 자, 집안의 내력과 자,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그럼 어쨌든 자, 그대는 우리가 A로 읽었으니까 당연히 이내는 누구로 잡아야 되는 거야? B로 잡아야지. 그치? 대화적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A가 그치? 자,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B가 그치? 자 이번에는 이내 같은 인물이에요. 자 보니까 집안의 내력과 그치? 지위를 풀어내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을 내비쳤다는데 그게 지금 일치하지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응.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일단은 밑에 있는 3, 4번하고 5번은 좀 익스큐즈 하고, 자, 그래서 5번 당연히 그대와 자네, 그치? 그래서 불러서 말 건넨다, 극장면, 대화장면, 아까 위에 했던 형식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가 고전 시간 읽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필수 어휘 무조건 뭐지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서술어나, 그치? 자, 수식어 위주로 가도 돼. 너무 겁먹지 마. 자, 그럼 저기 가는 저 사람하라고 누군가 불렀어.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부르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부름을 지금 들은 사람이 A인지 B인지 생각을 좀 잘해보면서 읽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너의 행색을 보아하니 어쨌든 군사도망 너로구나. 군사도망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하고 있구나. 너 도망가고 있구나라고 그지. 누군가가 지금 저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 지금. 맞아? 자 그리고 허리 위로 골적시며 배적삼이 김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선전망이 노닥노닥. 모르겠어. 근데 우리 뭐 배적삼 잔망이 이런 것들은 고전시가에서 곧잘 나오는 이거 지금 뭐야? 옷과 관련된 어휘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지금 자 누군가가 그치 저 사람 불러놓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의 그치 이 행색을 뭐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고 되니 다음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그러니까 곱장 할미 모르게 할머니가 앞에 가고 누군가 뭐 뒤에 간다라는 그치 저 도망가는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리길 하루가니 십리는 우리가 이 정도는 하네. 십리가 4km니까 사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것을 하루가니까 잘 이게 도망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 이 정도는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 도망가는데 십리길 하루밖에 못 간다. 어쨌든 자 멸리 가서 엎어질 것이다. 멸리도 못 갈 것이지 않느냐라고 그렇지 비관적인 어떤 이제 태도인데 어쨌든 내 고을의 양반 사람 봐봐 양반도 타도타가 모르겠어. 하지만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했을 때 옮겨 살면이니까 이것도 뭐야? 결국에는 뭐 도망이거나 그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니야. 맞아? 그럼 어쨌든 지금 이거 비교하는 거라고. 야, 저 사람아 양반도 다른 데 옮겨 살면은 천하게 돼. 맞지? 다운그레이드 되기 십상이라고. 맞니? 근데 본토 군정 싫다하고 모르겠다. 그치? 근데 자, 내가 뭐 모르겠다고 넘어갈 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조선 후기에 갑산 백성의 고통을 뭐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 선택지에. 여러분 뭐 조선 후기 뭐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그치 이런 워딩들은
고3이니까, 이거 뭐 모르겠다는 좀 그렇고, 군정 싫다 하고 아마도 도망의 이유가 아닐까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 쌤 생각에.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자, 군정 싫다고, 그제 자네 또한 도망을, 나왔어, 이제. 저 사람이 누구였다? 자네였네. 그러면은 자네 B로 잡았을 때, 이 말의 화자는 지금 A. 맞지? 응. 자, 그래서, 자, 자네 또한 지금 도망가 버리면, 일국일토한 인심에 모르겠어. 넘어가. 어쨌든, 자, 자네 또한 도망가면,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대간들, 도망한다고, 어대간들, 면할 송가만 소수로만 읽어도 읽히잖아요. 면해, 못 면해. 못 면해. 힘든 삶, 그치? 지금의 처지는, 그치?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비관적인 자꾸 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고. A라는 존재, 우리 그대가. 그치? 응. 그래서 차라리 너 살던 거, 넌 누구야, 지금? 자네. 저 사람 B를 얘기하는구나. 그치?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같은 말 뭐야? 뭐 가지 마? 도망가지 마, 이렇게 읽어야지. 같은 층을 읽어줘야지. 그치? 응. 자, 네 동네에 있어. 도망가지 말고 뿌리 박고 남아가지고 7, 8월에 인삼 캐고 9, 10월에 돈피 잡고 공채 신역 갚은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정평원전사 돌아들어 잡매 모르겠어. 매 할 때 팔 때 장사가 오니까 그렇지 팔 때 후한 값에 팔아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전도 집 사고 땅 사고 다시 사고 그치 살림살이 장반에서 부모 찾아보자라고 세절금 늘리려고 나라가 이 다른 권유가 결국 뭐 도망가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정착해왔다고.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 호술되는 자네 우리 B의 얘기가 값산 백성들의 고통이 그치 사실적으로 드러나면은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하고 그치? 자, B 한번 볼게. 어와 세번인지 초간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그대 그래서 우리 A. 그치? A 니 말 그만두고 자, 아까 우리 자네 B 자, 이네가 B였다. 맞지? 자, 그래서 이네 말씀 들어보라. 어쨌든 A가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치 해결한 방안은 정착해서 그래 농사도 짓고 그치? 이거 농사란다. 농사 맞지? 그 인삼 캐고 그치? 돈피 잡아가지고 팔아라. 그래서 그걸로 정착해라 라는 얘기였거든. 자, 그래서 이네 또한 갑산의 백성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는 이때를 모르겠느냐.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급제 계속했다. 자, 우리 조상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는 거야? 집안의 내령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사가 뭔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라고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본질은 이 사람이 지금 내력 소개하고 자기 집안의 지위 소개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그치? 그리고 나온다면 그것이 A가 제시하는 것과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진사급제 시종신 이런 게 지금 몰라가지고 안 읽혀요 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 그치? 그래서 급제 우리 장원급제라는 표현을 알고 있잖아요. 그치? 급제 계속해서 시종신을 원래 다녔다. 급제 계속해서 시종신 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벼슬 했겠지. 그치? 자, 그런데 시기인의 참소는 알아야지. 참소 뭡니까? 참소 모함. 맞지? 자, 거짓으로 상대를 위계 받들고. 그래서 변방으로 쫓겨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7, 8대를 이제 변방 쫓겨와서 이 땅에서 7, 8대 살아. 이게 변방은 어디야? 갑산이겠지. 그지? 자, 살아오니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그래도 모함을 받아서 변방을 쫓겨왔긴 했지만은 조상이 그지 그래도 대대로 진사급제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읍중구실 첫째로다는 거 봐서는 하는 일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해. 이 정도 쭉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들어가면 좌소빌감 나가서는 평안관광 유사장이 체진하면 치명보와 사양더니 자, 그런데 자, 애슬프다. 내 시절에 또 갑자기 원수인 사람의 모해랑 참소랑 비슷합니다. 그치? 모함이야. 그래서 군사강정 된단 말인가. 봐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조상일 때는 그치? 봐봐. 진사급제, 급제해가지고 높은 했고. 그치? 그 다음에 보니까 적어도 감관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군사강정 이런 말 뭐래 된다고. 군사가 되었단 말인가만 읽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요거는 뭐가 되었다고? 일개 병졸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병졸이. 맞지? 그러니까 이 집안 내력을 소개하면서 원래는 못 봤던 그지? 자, 그래도 꽤나 잘 나갔던 집안이 폭삭 망해서 그죠? 병졸이 되었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내 한 몸이 헐어나니
전후좌우 수다일가 차차충군 되었구나. 차차충군 모르겠다고 어쨌든 군사가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되어서 군사가 되어버렸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충은 너희도 알고 있는 그 충 아니지? 그치? 우리 뭐하다? 핸드폰 충전할 때 그 충, 찰충전. 찰충전에서 군사로 충원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몰라도 군사가 되어버렸다. 급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지. 왜? 봐봐. 원수인의 모해로서라는 전제가 있잖아. 요런 인과만 봐도 그치? 모해니까 상대가 나를 지금 뭐 음해한 거거든. 그랬으니 좋아질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더 상황이 악화돼야지. 안 그렇겠어? 그래서 봐봐. 조상대사 인의 몸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읽어야지. 자, 어쩔 수 없이 묶여있고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바보라.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나는 묶여있는데 친족들은 도망가 버렸다. 그치? 그래서 여러 사람 모두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모니.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 후기 배경으로 하고 있는 뭐 소설이라든지 그치? 또는 이제 우리 뭐 시가들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는 우리 조선 후기도 한국사 공부했으면 알겠지만은 저다 뭐야? 죽은 뭐 시체에다가 그치? 뭐 군역 신역을 부담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약을 세금 내라. 그래서 여기다 삼정의 문란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친족들 다 나는 그래서 제사 때문에 못 가서 지금 이 고향에 남아있는데 내 가족들 친족들 다 도망가고 없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러 사람의 그 신역 그치? 자 공역을 다 내가 지금 물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몸 신역이 지금 뭐야 그 돈으로 하면은 삼양 오전 돈피 2장 그치? 율법인데 12사람 구실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더니 46냥이네. 그죠? 자, 그래서 해마다 맡아무니, 그지? 이 지금 과도한 세금을 내가 해마다 맡아무니까 밑에 넣으면 되잖아. 부자들 감당할 수 있느냐? 당할 소냐? 감당할 소냐?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 서리법을 통해서 그지? 부자도 감당 못할 정도로 내가 지금 뭐야? 과도한 세금에 물려있다. 그럼 다시, 동민아. 사회적 지금 내력과 지위 소개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지금 제 도망을 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왔지만 사회적인 문제 나왔지만 뭐는 없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34번에 2번 선택지는 지금 그의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든 안 하든 모르겠어. 일단 뭐가 없기 때문에 해결 방안 제시가 없기 때문에 정답 2번.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은 가를 읽었기 때문에 32번 한번 봐봐. 자, 가에 대한 설명 단독 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대꾸 표현에서 이제 외양묘사 아까 우리 초반에 나왔어. 그치? 다음에 2번에 행위의 실행을 가정해서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어딜간들 면할 소냐. 그치? 네가 도망간다면 어딜간들 면할 소냐. 가정과 그치? 비관적 전망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의문의 표현하면 딱 고전시가 뭐 나와야 돼? 서리법인데 우리 두 서리법이 그치? 각각 A와 B 바로 마지막 문장에 나왔는데 다 뭐였어? 비관적 전망과 그치? 뭐 자신의 지금 처지가 그치 부자가 봐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를 강조하는 것이지 상대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 의문이 아니잖아. 정답 3번. 그죠? 그 다음에 33번 봐봐. 기억의 인삼. 자 그래서 인삼은 지금 우리 누가 A가 그치 자 뭐 B에게 야 도망가지 말고 정착해라 뭐 인삼 캐면서 그치 자 그러니까 33번에 1번에 기억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에 가려는 땅 아니 기억을 언급하는 화자는 지금 뭐 그래 이주 도망가려는 B에게 대해서 권유하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주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 주체 설정 잘못됐고요. 1번 땡. 2번에 3번에 기억은 각각을 언급하는 거 유흥 목적입니까? 생계 목적이잖아. 됐지? 그 다음에 구하려는 것도 아니고 생계 목적으로 너 살아라고 B에게 하는 말이고 4번의 기억은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는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상대보고 제안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맞지? 4번도 땡. 그럼 5번에 기억은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가 그래 인삼 캐고 그쵸? 그 다음에 돈비 잡아가지고 팔고 남은 걸로 집 사고 땅 사고 하면은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2번과 5번 중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2번에 니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앞고기, 앞 내울물의 그치 고기, 뒷개울물의 고기를 다 몽땅 잡아서라고 하는 것 봐서는 이게 지금 2번에 니은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넨 상대의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누가 아이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다 잡아 처먹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 즉 아이들에게 노동 대가로 주는 뭐 이제 베네핏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자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보고 아이들 보고 뭐 그래 저 지금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자 주면은 소 공둥이에 얹어다가 좀 주어라 라고 해서 그지. 그래서 화자가 이제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고기를 그래서 내가 주면은 너희가 뭐 그래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좀 가져다 줘라. 뭐 이런 대상이거든. 이거 정답 5분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은 사실 그지? 요게 또 연계 작품이었어. 가작품. 근데 요 고전시가 연계는 거의 요거는 그제 뭐 수특 당시 수특에 이제 출제됐던 건데 거의 100% 연계였어.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당시 수험생들이 읽기에는 되게 좀 수월했을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풀 때는 요 1, 2번 선택지가 보기를 읽고도 그지 판단이 잘 안 섰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왜 그러니까 이게 발화라는 또 대화라는 이제 이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에 대한 설정이 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파악 때문에라도 요건 좀 읽으면서 또 읽고 나서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만 읽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갑산에 이제 사는 백성의 고통의 살인적으로 드러나네. 그치? 아까 그래서 46명 돼야 되고 그치?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내용 나오고 지위도 나왔는데 사전 문제도 나왔는데 해결 방안 없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수능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뭐 수능에서 갑자기 신명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뭐 6월이나 9월 평가원 때 신유형이 뭐 나오게 되면은 소개를 할 건데 올해 신유형은 안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올해 이제 뭐 이번 이제 이 체제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신유형을 넣는 건 사실 좀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시험까지는 기존에 나왔던 패턴들에서 그렇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출들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쌤자 마칠 건데 소개 하나만 할게. 내가 지난주에 요번 주부터 매주 일요일에 실무치기로 했는데 내가 그때 9시 반에 한다고 하니까 좀 연락 와서 9시 반도 좀 이른 것 같더라고. 란칭은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업이 자 11시에 있고 12시 30분에 있잖아. 그러면 11시 수업 끝나고 이어서 12시 30분에 시험을 쳐도 돼. 내가 원래 9시 반에 깔았었잖아. 근데 이거 시험 치고 또 수업 듣기에는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9시 반 뺄게. 9시 반 빼고 수업 마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또는 만약에 내가 12시 30분 듣는다 하면은 수업 듣기 전에 이거는 9시 반보다는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아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전에 와서 들어도 돼. 쳐도 돼 시험. 근데 마치고 쳐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오늘 개개별한테 문자를 보낼게. 보내서 이제 시간을 좀 이제 드리면은 하나 좀 골라서 이렇게 좀 와줘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 칠 수 있는 시간은 몇 개? 크게는 2가지고 혹시나 12시 30분 수업인데 마치고는 좀 그래서 수업 전에 치면 안 됩니까? 친구는 11시에 쳐도 된다고. 알겠어? 다만 이게 다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가는데 시간 딱 재고 OMR 같은 거 선생님한테 갖다 줘야 돼. 알겠지? 이거 내가 문자 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 내일은 24학년도 수능 비문학 풀어 오시면 됩니다. 2사 수능 비문학.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